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전은책입니다. 새벽에 올린 1부에 이어서 2부 방송입니다. 금요일 정치판의 화제는 정세균 총리의 설화입니다. 아주 재밌더군요. 13일 목요일 정세균 총리가 신촌 명물거리를 갔죠. 그곳은 신촌 일대에서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그곳도 불황의 여파가 미쳐서 가게에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인근 동교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알죠. 어떤 불황도 상관없다던 홍대 앞 젊은이들의 거리도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니 말입니다. 거기에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더 줄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죠. 정 총리는 그곳 상점을 찾아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만난 겁니다. 현장을 살피며 어려운 사정도 듣고 또 위로도 하겠다는 일종의 이벤트성 행사죠. 선거가 목전인데 대통령과 총리가 시장을 다니며 상인들을 만나는 게 그리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정 총리의 설화는 어느 안경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정 총리가 한 말은 악의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말은 이렇더군요. 요새 손님이 좀 줄었죠? 라고 물은 뒤에 원래 무슨 일 있으면 확 줄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되니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같고 버티셔야죠.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위로로 던진 말이고 웃자고 한 소리죠. 정 총리가 어려움을 몰라서 한 말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기자들이 둘러싼 현장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 총리는 그 다음 찾아간 음식점에서 한 발 더 나가버렸습니다. 요새는 손님이 적으니까 좀 편하시겠네. 이 음식점 주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자 다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죠.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질 것이니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정 총리의 이 말이 전파를 타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에게 정 총리가 한 말들이 조롱조의 말로 비친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총리는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논란이 더 커졌죠. 야당은 정 총리의 말이 무기념 발언이라며 달나라 총리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는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들과 금요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 말을 한 음식점 주인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회사원일 때부터 알았고 그래서 친밀감을 표시하기에 반가워서 한 농담이었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또 SNS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신미를 끼치도록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이렇게 사과도 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서면 브리핑을 했더군요. 정 총리가 말한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안면에 있던 60대 여종업원이라고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던 중에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대변인은 일국의 총리가 서민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면전에서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을 수 있느냐면서 농담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망발이 개탄스럽다고 했고요. 새 보수당 대변인은 그새 달나라 총리가 되어버린 것인가라며 비꼬았습니다. 민평당 대변인마저 고통받는 소상공인 가슴에 빗줄을 꽂았다는 섬뜩한 논평을 내놓았더군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 총리를 옹호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서면 브리핑인데 이게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총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건 악의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다. 요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정 총리의 말을 개념 충만 발언이라고 옹호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깊은 속정을 제대로 이해할 감수성이 정녕 없단 말인가? 이렇게도 했다는 거죠. 논란이 일자 1시간 뒤에 대변인은 이 말을 삭제했습니다. 솔직히 개념 충만인이 하는 말은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의 명백한 실수죠. 정 총리 발언이야 해명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개념이 충만하다고 한 건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말이니 말입니다. 이처럼 정치인의 한마디 말, 권력자의 한마디 말은 파장이 큰 법이죠. 정 총리가 한 말의 의도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불황에 실험하는 자영업자와 종업원의 면전에서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위로를 해도
오해를 살 판인데 일국의 총리가 카메라 기자들에게 빙 둘러싸여서 할 말은 아니죠. 어쨌든 요즘 선거를 앞둔 정치판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워낙 네거티브 전략이 먹히더니 한 번의 실수가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이번 선거는 누가 잘해서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더 잘못해서 지는 선거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쪽이 지는 선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아직도 험지 출마론이 논란 중입니다. 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한강배트론에 맞춰서 단수 공천 신청 지역에 공천을 발표했죠. 종로의 황교안, 동작을의 나경원, 그리고 광진의 오세훈, 그리고 동대문의 허용범 네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홍준표 대표죠. 물밑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의원을 이 한강벨트에 넣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어쨌든 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도 험지를 하면서 그 양산에 내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곳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김포갑으로 옮겼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다시 투입된 곳이니 험지로 볼 수도 있겠죠.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럴 겁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양산에서 40석이 걸린 PK 선거를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머리가 아프겠죠. 수도권 선거에 명문이 걸렸다고 하면서 한강백트론을 내세우는데 홍 전 대표가 내가 황 대표 뺏겼느냐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김용호 위원장은 절반의 수확이라면서 홍 전 대표의 뜻을 받아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황 대표는 양산에 갈 수도 있다고 했지만 누가 들어도 이 발언은 홍 대표 제안을 정면에서 거부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관위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공관위원장의 김용호 전 의장을 지명하면서 한 말은 정권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을 주겠다. 저도 이 말에 한번 대단히 당했죠. 사실 정권을 가진다는 말은요. 공관위가 공천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황 대표가 비틀었죠. 최고위원회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말을 기자들 앞에 했습니다. 그 말은 곧 황 대표가 공천을 최종 제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러자 한국당 주변에 황 대표와 김용호 위원장의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 갈등설이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황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 공천은 최고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방송에서 말해버렸으니 지금 김용호 위원장은 김이 좀 빠졌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홍 전 대표의 양산 출마가 그리 험지 출마, 자기 희생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홍 전 대표가 한강벨트 어디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자기 희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논란이 될 대로 돼서 신선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마지못해 수락한 출마로 비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야당이 바람을 일으킬 인재가 아직도 홍준표 전 대표뿐인가 하는 아쉬움이죠. 상향식 공천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굳이 한강벨트 전략 공천을 고집한다면 글쎄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상식인들, 중산층들, 보통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멋진 인재, 멋진 공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멋진 봄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우식이었습니다.